안녕하세요. 오늘 더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한자 지식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국 사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얘기된 주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여기서 한자를 안다는 게 그냥 글자 알아보는 걸 넘어서 어휘의 뜻이나 활용까지 꽤 넓은 의미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단순 점수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겠죠. 특히 우리말 어휘의 한 70% 정도가 한자어 기반이라고 하니까요. 와, 70%요? 네. 그러니까 한자 지식이 언어 능력, 나아가서 학업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바로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이죠. 단순한 관련성을 넘어서 정말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을지. 자, 그럼 자료들이 뭘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눈에 띄는 게 한자 지식이랑 학업 성적 사이에 좀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에요. 네, 그런 연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한자 배운 경험이 있거나 특히 한자 자격증이 있는 중학생들 있잖아요. 아, 네, 자격증이요. 네, 그런 학생들이 국어, 사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수학, 과학에서도 성적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어휘력이나 추리력 점수로 그렇고요. 네, 그 연구 결과는 확실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자를 배우는 게 단어 뜻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동음 이의어 구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소리는 같은데 뜻 다른 거요. 네. 그리고 수학의 미분, 적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학술 용어 개념 잡는 데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히 재밌는 건 그냥 한자를 접해봤다 이거보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성적하고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 학습의 깊이나 아니면 그 학생 자체가 가진 어떤 다른 특성, 예를 들면 학습 동기 같은 거요. 그런 게 같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배운 거랑 시험 봐서 자격증 딴 거랑은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장 큰 걱정은 역시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거고요. 네, 그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교사, 학부모, 학생들 대부분이 고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자 외우는데 시간 뺏겨서 다른 공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실용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나와요. 요즘 우리가 살면서 한자를 직접 쓸 일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죠. 하긴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그 OECD 국제 성인 역량조사 PAAC라고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 결과가 또 흥미로운데요. 상대적으로 한자 교육을 덜 받은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문해력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한자 교육만이 문해력을 키우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문맥 속에서 어휘를 배우는 다른 방법들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성적이 좋은 학생이 한자도 잘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꼭 한자 때문에 성적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니까요. 다른 변수들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가정환경 같은 거요. 사회경제적 지위, SES라고 하죠.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교육 기회가 많은 집 아이들이 한자 능력도 높고 동시에 학업 성취도도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네요.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우리나라 한자 교육 정책 자체가 계속 변해왔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한글 전용이냐, 국한문 혼용이냐 계속 논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 과정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달라졌고 이게 또 세대별로 한자 능력 차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하네요. 요즘 초중고에서는 한문이 선택 과목이지만 또 일부 대학에서는 교양 필수나 졸업 요건으로 다시 한자를 요구하는 것도 생기고 있고요. 정말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한자 지식, 특히 좀 어릴 때의 학습 경험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특정 과목 성적이나 뭐 인지 능력 같은 거랑 통계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네,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학습 부담 문제도 있고 실용성 논란도 있고요. 또 PIACC 데이터가 보여주는 다른 가능성도 있고. 사회경제적 배경 같은 다른 변수들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고려할 게 너무 많죠. 물론 우리말 어휘를 이해하는데 한자어가 중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한자 하나하나를 외우고 배우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거죠. 듣고 보니 이 한자 교육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교육 현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한자 지식과 학업 성적의 관계, 이걸 넘어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의 한정된 학습 시간과 자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수준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자를 교육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요성은 요즘 점점 더 강조되는 영어 능력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바른 목표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이번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